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사건 수사팀은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막았다고 폭로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이 반발한 직후 사의를 밝혔습니다. 양민현 기자입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12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올 7월 취임한 지 불과 넉 달 만입니다. 항소 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 검찰은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김만배 등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밤 11시 57분 마감 3분 전까지 법원 당직실에서 검찰 지휘부의 항소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지휘부 반대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수사팀은 새벽 3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만기 시간에 임박해 항소 금지라는 전례 없는 지시를 내려 물리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장문 이후에도 수사 공소 검사들은 내부망에 매우 자세한 진행 과정을 올리며 반발했습니다. 1심 선고 사흘 뒤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고 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의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도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검 반부패 부장이 갑자기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이에 수사팀은 중앙지검장 전결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대검도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했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오후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당 5명은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정치권도 들끓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 충돌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무분별한 항소 관행에 제동을 건 거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검찰에 가해진 외압을 수사하자고 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를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외압 의혹으로 규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항소 포기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외압의 윗선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용산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항소 포기라는 수단을 이용해 재판 중단을 시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동규 씨에게 중형을 주면서도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을 강조하며 날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그대로 가면 사실은 그 대장동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책임자라는 부분이 결국은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판을 중단을 시키려고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관련자들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한 체육대회에서 항소 포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법무부나 대통령실이 검찰의 항소를 막았다는 주장은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봐주기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한 것에 대해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오늘 특검에 동시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질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연결해보죠. 자, 박현주 기자,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의 대질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현재는 종료가 됐고 조서 열람을 앞두고 있습니다. 8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는 두 사람 간 고성도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 시장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또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특검에 출석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작이 됐고 따로 받아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습니다. 네, 대질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네, 대질 조사는 오 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명 씨는 그동안 오 시장이 자신을 만나면서 선거에 이기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거나 아파트를 대가로 약속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장에서는 당시 오 시장의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을 이기게 만드는 조사를 해달라는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오 시장이 명 씨의 거짓말을 폭로를 하겠다면서 선제적으로 대질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명 씨는 나흘 전까지만 해도 불출석을 예고했다가 어제 다시 입장을 바꿔서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특검에 출석해서는 오 시장을 향해 날선 반응도 보였습니다. 오늘 오 시장이 출석하면서 캠프 측에 여론조사 전달된 바 없다 다시 한번 밝혔는데 그분은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치매가 오나?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양측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조사도 예상보다는 더 길어졌습니다. 일단 만남 횟수부터 주장의 차이가 큽니다. 명 씨는 오 시장을 최소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 시장은 명 씨를 2번 만난 게 전부라는 입장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지불이나 대가 약속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도 큽니다. 이런 만큼 특검팀은 양측 간 주장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런 다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난 지 사흘째입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진 걸로 확인이 됐고 위치를 찾은 2명은 아직 생명 반응이 없습니다. 남은 실종자 2명은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희란 기자, 구조 작업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추가적인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실종자 2명은 사흘째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사이 소방대원 40여 명을 투입하고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철제 구조물들이 얽혀 있고 양옆으로 4호기와 6호기의 불안정성도 커서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은 뭐 H빔이 이렇게 눌려 있다든지 5호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4호기, 6호기가 무너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4호기랑 6호기도 해체하기로 했다고요? 네, 조금 전 4호기에서 붕괴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알람이 울리면서 현재 내부에 있던 구조 인력은 모두 대피한 상황입니다. 조명도 모두 꺼진 상태인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젯밤 4호기와 6호기의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타워 역시 건물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때문에 붕괴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아예 폭파 해체하고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준비 작업은 이미 시작됐고 해체 시점은 다음 주 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는 어떻습니까? 네, 경찰이 70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 데 이어서 검찰도 10명 규모의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또 안전관리 부실 수사 여부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사고 현장에서 JTBC 김희란입니다.